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에 TV를 몇 시간씩 볼까요? 우리 미영 씨부터 우리. 사실 하루예요. 근데 그날 그냥 달라가지고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TV와 함께 보낼 때도 있고요. 네, 우리 이렇게 좀 민희 심하게 씨는? 나들 끄덕이시네요. 저는 이제 어쩌면 TV 그랬어요. 빼고 네. 유튜브까지 합치면 저는 나오거든요. 주간 평균 시청 타임이 4시간 얼마라고. 근데 그거에다가 TV 한 2시간 합하면 하루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많이 그래요? 보네요, 진짜. 저는 네. 책을 잘 보는데. 자꾸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우리 송미 씨는 저는 집에 있으면은 계속 TV를 보고 있는 것 TV나 같아요. 유튜브 보고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뭐 하루에 종일 보기도 한다, 휴일에는 또는 뭐 최소한 그래도 2시간 이상은 본다, 유튜브 포함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TV 보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그 TV에 나온 내용들이 개인의 어떤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가 바로 배양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TV를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TV에서 주는 내용이 세계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TV 보는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보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그것만 내보내는 거죠. 다른 거는 볼 수 없게. 네. 그것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TV는 2시간밖에 안 보더라도 2시간 내내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적으로 주체 사상이나 또는 핵무기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배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TV의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훨씬 많이 받는 많이 사람이 받는 거죠. 되겠네요. 네. 그 북한의 영화문헌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를 그냥 다 모여 앉게 하고 무조건 보게 해요. 그러니까. TV 시청 시간. 그 다큐멘터리가 김정은의 혁명 어떤 현지지도 소식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배양 이론 효과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배양 이론을 적용해서 다른 단어로 두 글자를 쓴다 그러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 북한의 배양 이론에는 쇠뇌 그렇죠. 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진짜 북한에서 얼마나 이 TV를 통해서 배양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김정일 생일은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네. 이게 부끄럽네. 내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요.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의 어떤 생일이나 또는 뭐 서거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적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이 그 지도자들을 이제 숭배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배양이 이루어지는데 이 배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아주 들여봐야 될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더 또 있어요. 미국의 그 심리학자 이제 솔로몬 아시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 실험인데요. 그 7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A, B, C 세 개의 선을 이렇게 각각 길이가 다르죠. 여기서 이제 7명 가운데에 미리 6명한테 합의를 했어. X와 길이가 똑같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답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C. 뭐라고 합의를 했냐 하면은 B라고 얘기를 하자. 6명에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전부 B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이 내가 볼 땐 분명히 C인데 네. 다른 사람이 다 B라 그러니까 내가 B라 그러면 지금 내 눈만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B인데요.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다음 이제 이번에도 송미 씨가 한번 낭독을 해봐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하고 다수 의견에 속하면 자신 있게 겉으로 표명하고 소수 의견에 속하면 침묵한다.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다 해서 이제 독일의 여성 학자인데요.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이제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기 전에 재빠르게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를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판단이 이웃과 비슷할 것 같으면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하고 내 생각이 판단이 이웃과 다르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북한 사회에 지금 북한이 잘못됐다, 개혁 개방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나요? 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북한 TV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뭐 우리의 그 무슨 공화국 제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개혁 개방을 하려고 뭐 이런 걸 책동을 꿰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개혁 개방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못 하고 모두가 다 하루 아침에 장성택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니까 똑같이 욕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니 씨는 네. 저 사람 좋은 거 추진했네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거 추진했다고 생각을 했죠. 했지만 주변에 다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네,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입을 이제 다물고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현상을 바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화살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위로 가면 점점 커지네요. 네. 그리고 아래로 가면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네, 좁아지네. 나중에는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 내 생각이 주변 사람들 생각 그리고 지도자나 당이나 어떤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과 맞는다. 그러면 나도 막 크게 떠드는 거야. 뭐 장군님이 이렇고요, 뭐 주차장이 네. 이렇고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얘기했다가는 뭐가 경을 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다물이나요? 다른 사람도 다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점점점 쭉 사라져가지고 작아서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침묵의 나선 이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미디어 이론의 이제 끝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크게 한번 우리 미니 씨가 읽어볼까요? 제3자 효과 이론. 네. 요거는 최신의 나온 그래서 1983년에 나온 이론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네. 나는 저 TV를 보더라도 또는 나는 저 신문을 읽더라도 그 내용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 이외의 제3자들은 그거는 저 TV에 큰 영향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를 제3자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때 한국 영화를 많이 복사해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워낙 좀 차태현 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딜 헤어스타일 그때 비슷했어.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게 했어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보이온이 이 새끼 머리 형태가 남조선 같다고 하면서 잡는 거야. 그리고 이 보이온 봤네 하고 생각했지. 근데 자기는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는 봐도 변질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거 잡아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맞아. 이게 제가 살던 고향에도 이제 남한 드라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접했던 게 푸른바다의 전설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최신인데. 네, 그 나중에 그 범죄도시 원을 이제 보는데 그건 되게 보다가 들키면 처벌이 진짜 강했어요. 푸른바다 전설보다도 더 세게 그랬었는데 근데 보다가 들킨 거예요. 그 장면은 들키지 않았는데 USB를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이던 분이 딱 와가지고 야 너네 뭐 봤어? 이러니까 왜 지금 모여있던 친구가 한 명 겁먹어가지고 저희 범죄도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목만 들으면 남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야 그 남투순 드라마 뭐가 재밌다고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구나. 걸리면은 저희가 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살짝 지도 한덩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봤다는 식으로 그냥 가져와 이러고 어머. USB만 했어야 가더라고요. 본인도 다 본 거잖아요. 다본 오늘 거네. 우리 보고 보지 말라고 하고. 그 회수해가지고 자기가 판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그런 거 같아요. 김정일이 알려진 바로는 이영애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네, 그만큼 이제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본인은 괜찮은데 우리 인민들은 안 된다. 인민들은 보면은 변질된다. 나를 안 믿을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를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북한에도 무슨 영화방송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외국 영화를 수입에다가 실제로 방영할 때는 다 잘라서 내보내요. 특히나 이제 배드씬 같은 장면들은 다 잘라서 내보내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는 봐도 괜찮은데 이걸 인민들이 보면 사회가 문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제3자 네. 효과 이론에 근거한 미디어 통제 정책이 되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미디어의 속성과 영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교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북한에도 미디어가 자유롭게 이렇게 좀 개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서 직접 살다 또 오셨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지지 완전 180도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양한 미디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북한의 어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실과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인민대중을 어떤 선전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거무추동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거를 또 자기네만의 언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그 미디어 효과를 이용해서 뭔가 더 주민들을 어떻게 좀 개조하고 뭔가 이제 세뇌시키고 이런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체제적으로 자기네가 자신감이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 접근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과연 미디어를 그렇게 열어줄까? 변할까? 변할수록 자기네는 엄청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살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다 좀 부정적이네요. 어려울 것 같다. 성미 씨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가 가장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살 때도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이제 살짝 한 3, 4개월 정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이제 머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남한 드라마 스타일도 바뀔 수도 있었고 또 중국 영화들도 많이 공식적으로 보여준 것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무주름 바지랑 뭐 좀 그런 미니 옷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입고 했었는데 이게 4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단속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던 거죠. 아무래도 또 이건 아닌데. 북한도 길 곳곳마다 그 여명 교찰대라는 그 단속원이 진짜 많아요. 대학교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무주름 바지 입고 가는 학생들 붙잡으면 바지 째게 와요. 입지 말라고 찢어요.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머리가 길면 가위로 바로 잘라버리고 이 정도인데도 무심했네. 네, 되게 청소년들이 무주름 바지도 입고 무주름 바지가 뭐예요? 주름이 없는 바지. 몰라. 북한은 통바지. 더 주름 심해졌어. 있는 바지를 입어야 되거든요. 아예 청바지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몰래 입고 다니고 지금 또 현재 공식적인 그런 미디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세계 드라마들을 몰래 보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되게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어가지고 정보가 원치 않다고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정부가 원치 않지만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그래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안 사람들이 또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북한도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선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국내에서의 연결성이 좀 커져가지고 사람들끼리 주고받게 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그게 비슷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지금이 굉장히 이제 북한 사회가 통제된 사회라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한 인쇄혁명이 처음 일어나던 500년, 600년 전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왕조 통제 사회였었어요. 네. 왕이 모든 걸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땅덩어리 전체도 다 왕의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결국 인쇄혁명을 통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통제가 풀리고 어떤 개방이 이루어지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로 발달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 사회가 어떤 통제가 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인류 전체의 어떤 역사에서 보여왔던 그러한 통제사로부터의 개방사회로의 어떤 이행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송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조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외부에서 자꾸 좋은 정보와 올바른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넣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막 배웠어요. 그냥 배웠고 제가 만화 웹툰 작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북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로 좀 그려가지고 북한으로 좀 들여보내면 어떨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어쨌든 뭔가 좀 여력이 되면 이런 거를 만화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내용은. 예. 저는 오늘 미디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너무 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와서 그냥 미디어라 하니까 생각 없이 미디어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어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이런 많은 생각했거든요. 빨리 북한도 이렇게 자유 이런 미디어를 접해가지고 좀 사회 변화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북한 친구들도 이런 다양한 걸 보고 좀 변화된 모습이 진짜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예 내 생활과 거리가 먼 그런 보도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다양하게 내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금방 접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 진짜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가 어찌 보면 100년, 뭐 몇백 년 전부터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발견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 어찌 보면은 정보를 그만큼 더 정확히,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침묵에 나선 이론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다수의 어떤 책에서 봤던 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근데 북한은 이젠 소수 의견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북한은 그런 어떤 소수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다양성이 존중이 되려면 그만큼 또 많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북한 사회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좀 수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빨리 변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미디어 강의 들으면서 북한 사회는 어쩌면 그대로 다 적용해도 될 만큼 다 북한 사회에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디어가 다양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그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제 설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국가가 그 미디어를 통제하고 메시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세뇌당하고 또 소수의 의견을 묻히면서 북한 사회가 저렇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와 걱정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다양한 좀 방송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좀 의식을 깨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강연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다른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영상으로 남긴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